상제는 노래하고 중은 춤추고. 글 장세연 선생님, 그림 전갑배 선생님입니다. 상제는 노래하고 중은 춤추고. 옛날에 마음이 아주 착하고 의진 임금님이 있었어요. 임금님은 백성들을 매우 아끼고 사랑했지요. 자나 깨나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보살필까 하는 생각뿐이었지요. 하루는 깜깜한 밤중에 몰래 공구를 나갔어요.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임금님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혹 딱한 사정을 가진 백성이 없나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장구 소리와 함께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한밤중에 웬 노래소리일까? 임금님은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길을 옮겼지요. 다 쓰러져가는 조그만 오막살이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방 안에서는 구슬픈 노래소리와 함께 희미한 불빛이 가물가물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임금님은 살금살금 문 앞으로 다가갔어. 그러고는 뚫어진 문구멍을 통해 방 안을 엿보았지요. 그 순간 임금님은 깜짝 놀라서 눈이 희둥그레지고 말았지요. 귀신에게 홀린 게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방 안에는 아주 이상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무슨 풍경이냐고요? 방 한 구석에서 노인이 술상을 앞에 두고 헉헉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앞에서 상복을 입은 젊은이가 장구를 치며 노래하고 중처럼 보이는 여인은 그 장단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희한한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임금님은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 골똘히 생각에 잠겼지요. 젊은이가 상복을 입은 것을 보면 상을 당한 게 분명해. 그런데 노인이 우는 앞에서 노래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상하군. 더군다나 여자 중은 춤까지 추고 있으니. 임금님은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며 곰곰이 생각해 봤지만 도저히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어요. 점점 더 궁금해진 임금님은 마침내 헛기침을 하며 주인을 불렀지요. 방에 주인 계시오. 잠시 후 방문이 삐그덕 열리며 젊은이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니신지요?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잠시 쉬어갈 수 있겠소. 젊은이는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곧 방으로 안내했지요. 집이 많이 누추합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들어오시지요. 임금님은 자리에 앉아 방 안을 휙 둘러봤어요. 첫눈에 봐도 아주 보잘것없고 가난한 살림살이였지요. 임금님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실은 제가 이곳을 지나다가 우연히 방 안을 보게 되었소. 뭔가 사연이 있는 듯한데 무슨 사연인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젊은이는 머쓱한 얼굴로 고개를 돌리고 머리를 깎은 여중도 부끄러운 듯 말이 없었지요. 그러자 노인이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아까 장구를 치고 노래를 부른 사람은 내 아들이고 춤을 춘 사람은 내 며느리올시다. 더욱 궁금해진 임금님은 노인에게 바싹 다가가 앉았어요. 허허, 그런데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 노인이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아이고, 오늘이 늙은 어미의 환갑날이라오. 그런데 보시다시피 집이 가난하여
술 한 병, 고기 한 근 살 돈이 없지 않겠소? 생각도 못해 며느리가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 그 돈으로 이렇게 잔치상을 차린 거라오. 임금님이 이제야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효성은 갸륵하지만 자취상을 받은 내 마음이 어찌 즐거울 수 있겠소. 나도 모르게 서름이 복받쳐 울고 있으니 나를 즐겁게 하려고 아들이 장구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며느리는 춤을 춘 것이라오.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은 가슴이 찡했지요. 아들과 며느리 지극한 효성과 눈물겨운 사연에 감동을 받았지요. 임금님은 어떻게든 이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젊은이에게 넌지시 물었지요. 보아하니 젊은이는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어찌하여 과거를 벼슬을 하지 않고 이리도 가난하게 사시오. 예, 저는 지금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3년상을 치르느라 바깥 출입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과거 시험에는 공부를 많이 한 선비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데 합격하기가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3년상이 끝나게 되어 올 가을에 끝납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젊은이 손에 돈을 쥐어주며 말했어요. 올 가을쯤에 나라에서 과거 시험이 있다고 하니 이 돈을 노자로 하여 꼭 시험을 보시오. 아마 젊은이라면 꼭 합격을 할 것이라 미소. 세월이 흘러 어느덧 가을이 되었어요. 정말로 나라에서는 과거 시험이 있다고 했지요. 이 소식을 들은 노인이 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나그네의 말이 신기하게 들어맞는구나. 이번에 과거를 보면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더니 꼭 시험을 보려무나. 젊은이는 시험에 붙을 자신은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과거를 보러 길을 떠났어요. 시험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많은 선비들로 발을 디딜 틈이 없었어요. 선비들은 삼삼오오 어울려 무슨 문제가 나올까 미리 점쳐보기도 했지요. 두고 보시오. 아까 내가 말한 것이 꼭 시험에 나올 테니까. 그 중에는 잘난 체하며 허풍을 뜨는 사람도 있었지요. 젊은이는 초조한 마음으로 조용히 시험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시험 문제가 발표되었어요. 그런데 시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일시에 조용해졌어요. 조금 전까지 자신만만한 얼굴로 시험을 기다리던 사람들도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버리고 말았지요. 상제는 장구를 치며 춤추고 중은 춤추고 노인은 술상 앞에서 운다. 이런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보고 어리둥절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두들 고개를 갸웃거릴 뿐 도무지 글을 쓸 엄두를 못 내고 있었지요. 어허, 이것은 도무지 책에서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지어야 한담. 이번에도 낙방하면 큰일인데. 사람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이때 문제를 보고 흠칫 놀라는 듯 하더니 붓을 드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 젊은이였죠. 젊은이는 거침없이 글을 써내려갔어요. 시험 문제가 마치 자기 집안의 일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니까요. 글을 완성한 젊은이는 제일 먼저 시험지를 냈어요. 그러자 모두들 부러운 눈빛으로 젊은이를 바라봤지요. 시험장에 모인 사람 중에는 억지로 글을 만들어 써내는 사람도 있었고 아예 시험을 포기하고 자리를 뜨는 사람들로 수두룩했으니까 말이에요. 젊은이는 시험장을 나가며 생각했지요.
음, 모든 일이 나그네 말대로 되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야. 며칠 후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전국 방방 곳곳의 내노라 하는 선비들을 제치고 젊은이가 당당하게 장원급제를 했지요. 젊은이는 임금님의 부름을 받고 그 앞으로 나갔어요. 그대가 이번 과거에서 장원을 한 선비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아라. 고개를 든 순간 젊은이는 까무라칠 듯이 놀라고 말하지요. 자기 집에 들렀던 나그네가 바로 임금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임금님은 흐뭇한 얼굴로 젊은이를 굽어보며 말했어요. 너무 놀라지 말아라. 내가 지난번 그대의 효성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도다. 그대 같은 효자라면 의진 관리가 되어 백성을 부모님처럼 잘 받들고 자식처럼 잘 보살피리라 믿노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젊은이는 임금님의 은혜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렸지요. 그 후 젊은이는 훌륭한 벼슬아치가 되어 어머니를 더욱더 정스럽게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끝. 안녕. 우리 속담. 지혜가 쑥쑥. 살아서 부려도 죽고 나면 슬퍼한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불효자였더라도 돌아가시면 누구나 슬퍼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를 해야 해요.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잘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깜깜한 지구멍에도 환한 햇빛이 드는 것처럼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지성이면 감천,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이로 무슨 일이든 온 마음을 다 바쳐 정성을 다하면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효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 풀이 난다. 돌 위에 풀이 자라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면 그런 기적 같은 일도 생긴다는 뜻이에요. 안녕. 끝. 또 만나요.